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여의도 포청천이라 불리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대위원장 후보를 5명까지 좁히고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오늘 정의당이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을 따라잡았다는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이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이미 공지된 만큼 가부간에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사태가 많으면 사퇴하시는 거고. 논쟁은 비판과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감정을 배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고요. 그리고 날선 비평으로 정평인 한 분들이시죠. 박상병, 박시영 두 분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본회의가 드디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장단도 다 뽑았고요. 네, 먼저 국회의장에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네, 영상을 좀 볼까요? 이분 별명이 많더군요. 포청천. 포청천. 네, 좀 또 그런 사진을 갖다 붙였네요. 네. 네. 여의도 포청천. 겉은 장비, 속은 조조, 이거 무슨 뜻입니까? 겉은 장비는 생김새를 보면은 좀 장비 같죠. 수염만 달면은 딱히 장비고. 네. 근데 또 여권에서는 몇 안 되는 전략가입니다. 네. 그래서 속은 조조. 네. 해당 행위자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개작두로 치겠다. 네. 비대위원장 수락 당시. 네. 그 당시 이제 당내 개파 갈등이 치열했기 때문에. 네. 그때 나온 이야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거나 죽어야지. 20대 총선에 컷오프 당한 다음에 했던 이런 말들이 있었군요. 네. 다음 사진이 있습니까? 이 말이군요. 저 미스코리아 조카죠, 그러니까. 네, 이한희 씨가. 네. 네. 알겠습니다. 문희상 의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위트와 여유 정평이 나 있는 정치인이죠.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을 때 그때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굴 큰 사람 뽑자. 그리고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뽑자. 이랬으면 걱정을 좀 덜 했을 텐데 쓸데없이 얼굴만 큰 부족하고 불민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하반기 의장 후보로 뽑아주신 의원 한 분 한 분께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의장단도 볼까요? 부의장단도, 국회 부의장도 두 분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주영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때 해수부 네. 장관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수염 이렇게 덥수룩하게 길렀었죠. 현장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고생 많이 애정을 했죠. 갖던 분들이죠. 네. 주승용 바른미래당의 부의장은 광역 의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여튼 군수, 네. 여수시장,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 이번에 지역구가 여수잖아요. 여수죠. 이번에 국회 부의장까지. 그렇군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네. 네. 원래 이주영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또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때 네.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이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마찰이 있어서 최고위원을 좀 그만두면서 논란이 네. 좀 있었죠. 네. 세 분 의장단 중에 가장 기대되는 분 있다면요? 기대는 세 분 다 세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제일 기대되는 분은 국회의장이죠. 그만큼 권한이 크니까. 저는 압권이 저는 제가 잠시 국회에 있을 때 그때 이 문희상 현 국회의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당 일 때문에. 가서 그러니까 A입니까 B입니까를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답변이 뭐냐면은 알아서 하세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왜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 뜻입니까? 뭐냐면은 역시 정치권에서는 몇 안 되는 대인의 품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 네. 아주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큰 거는 딱 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저는 지난번 이 방송에서도 하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 관건은 협치입니다. 야당이 예뻐서가 아니고요. 여당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협치를 안 하면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국정개혁과제를 법제화 못 합니다. 국회의장 앞장서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협치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1년은 청와대의 계절이었고 이제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된다. 네, 말도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협치를 구할 정도만큼 협치가 안 되면 그 첫 번째 책임은 여당에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 얘기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괜찮죠. 네, 저도 뭐 문희상 의장의 활약이 제일 기대가 되고요. 화합형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품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지략도 좀 겸비했고 네. 농담도 잘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격이 없이 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야를 넘나들고 어떤 뭐 부분에 대해서 잘 그걸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저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의 협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주요한 화두일 텐데 그런 면에서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국회는 새 단장이 됐고요. 후반기 국회가 시작했는데 여의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났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독일로 떠났. 네, 그렇습니다. 아니 누굽니까? 손학규 고문 이런 분들은 산으로 가서 토굴 같은 데 사는데 어떤 분들은 독일로 가고 어떤 분들은 사실 미국으로 가고.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정계 은퇴 네. 할 정도는 사실 아니었죠. 보궐선거 굉장히 수원에서 어려운 적 팔달해서 나왔었고요. 그런데 안철수, 홍준표의 경우에는 어쨌든 대선에 의해서 지방선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패배자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고 또 현직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외유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정서상, 생리상 패배자는 좀 빨리 떠나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좀 잊혀진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에 2등, 3등이 이제 비로소 정치권을 뭐 잠깐이던 네. 떠났네요. 그죠? 네. 떠나기 전에 발언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는 거였습니다. 돌아올 계획들 세우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까지 왔습니다. 이거 부산에 좀 쉬었다는 거였습니다. 치열하게 내부 논쟁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사랑의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여튼 정계 은퇴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정계 은퇴가 아닌 건 분명하고 네. 돌아오긴 돌아올 텐데.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직격탄을 맞았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참패의 책임자 얘기하면 정말 홍준표 전 대표였어요. 이런 뭐 구도 자체를 남과 북이 만나고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시점에 너무 지나친 냉전적인 색깔론의 앞장 너무 지나쳤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보다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응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귀국할 날짜, 귀국하고 네. 난 다음에 이후 행보가 여전히 상당히 가장 불안정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은 추석 전에 제사가 있어서 잠깐 들어온다고 제사를 했는데. 못 챙긴다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퀴즈 주십시오. 다음 중 가장 빨리 돌아올 인물 누굽니까?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신태용 월드컵 대표팀 감독, 안희정 전 지사. 3분은 뭐 영원히 못 올 것 같고요. 그건 뭐 분명해 보이는데. 자, 정치권으로
가장 빨리 돌아올 인물. 홍준표 전 대표죠. 왜냐하면 네. 이 추석 메시지도 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기 비대위원장한테 메시지를 준 겁니다. 나를 의식해라. 내가 지분이 있다. 네. 이 부분을 강조한 거고 연말까지 지켜보겠다.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내년 전당대 1, 2월 예정돼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도전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다음 당대표에 네.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홍준표 전 대표는 돌아와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처음 하는데 그게 비슷하네요.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앞서 화면에 봤습니다만은 핵심 지지층이 붙어 있는 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앞서 이번 지방선거의 평가를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네.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운이 안 좋아서, 시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 국민들이 인정해주면 돌아오겠다 이런 말도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 아니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이 인정하면은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당했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추석 때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 뭐 가정사 때문에 이제. 그리고 아니요 네. 가정사 때문에 온다는 명분이고 가정사 하고 난 다음에 또 나갑니까? 그럼 한국에서 또 지켜보는 거예요 상황을. 그때부터는 암중 모색을 하면서 네. 정치 복귀 타이밍을 찾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홍준표 대표가 빨리 들어온다. 또 당대표에 도전하든지 정치권에 다시 재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뭐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떠난 한국당, 이제 당사도 여의도에서 떠났는데 비대위원장 후보 우여곡절 끝에 진짜 우여곡절 끝에 5명까지 좁혀졌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네. 김병준 전 부총리, 박찬종 변호사, 박찬종 전 의원 눈에 띕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김병준 교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림도 제일 괜찮고 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말 그대로 혁신 비대위원장을 맡길 만한 인물 가운데 가장 그래도 계획적인 인물이거든요. 또 거기다 특히 또 본인의 의지가 강해요. 이 네. 세 가지를 종합하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병준 교수로 결정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저도 뭐 동일한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50명 정도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다 하고 느껴지는 인물, 파격적인 인물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김병준 교수가 굉장히 고집이 강합니다. 원칙도 세시고요. 과연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치력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이거는 이제 내부 아마 의총에서도 네. 의견을 모을 테고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네. 결정을 하면은 혁신 비대위원장 선임이 되면은 네. 혁신 비대위원장과 당 지도부가 모여서 이제 비대위원을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겠죠. 이게 원래 네. 당헌 당규상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권한대행이니까.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의원총회에 붙이자는 게 재선 의원들의 요구인데 의원총회에 붙이면 친박 성향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까운 분들이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김성태 지도부는 전국위원회에 붙이지 않을까. 사전에 조율이 돼서 김병준 교수로 위촉이 네. 된다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휴대 형식을 거칠 거다 이 아니요. 말씀이시죠? 절차라도 의총을 거쳐야 됩니다. 의총을 거쳐야 할 의총을 것이다. 거치고 그래서 빠지더라도 그래서 다수결을 하더라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100 정부위원 넘어가야 되는 거죠. 서청원 의원 나가서 112명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이 중에 친박 의원 수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초재선의 대다수가 네. 초재선이 6, 70명이 됩니다. 네. 그 대다수가 사실은 2012년, 16년 총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이 셀 때 공천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네. 중진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친박이 많고요. 네. 근데 지금 친박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당에 들어가가지고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자 친박 의원님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들을 많은 게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당의 존망을 걸고 혁신 비대위원장을 인정하는 문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공천을 받아서 대통령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서 무조건 네. 혁신 비대위원장 인선에 반대하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네. 명분은 비박 쪽이 틀어진 건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러나 세력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잠잠하게 있을 겁니다. 상황을 볼 겁니다. 그러나 틈이 생기면 반격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친박은 많지만 많지 않군요. 예, 그죠? 그렇죠. 친박은 많지만 많지 않아요. 네. 자, 친박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김성태 권한대행과 비대위 혁신위원장, 안상수 혁신위원장이 끌고 가는 이 모양새가 절대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거취를 문제 삼으려고 발언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가 먼저 요구를 해서 순서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2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이미 공지된 만큼 의총 소집을 요구했던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드시 의총을 열게 돼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의총이 그대로 진행되려고 하자 심재철 의원이 이제 단상을 향해 걸어 나옵니다. 먼저 선거 폭망에 대한 책임. 이것은 지금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니까 투톱으로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던 원내대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김성태 권한대행은 결국 고성 지르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2023년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누드 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됐을 때 내가 막아주지 않았느냐. 이제 심재철 의원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국회 부의장 하면서 특수활동비 받았는데 밥 한 번 산 적 있냐. 뭐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또 유감 표명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심재철 전 부의장은 당내외 출당 요구가 전혀 없었다며 명백한 허위고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특활비론 참 한숨만 나옵니다. 특활비로 밥을 산다는 게 네. 또 입증이 됐네요. 전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특활비가 네. 눈먼 돈이라는 거를 네. 국회의원들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고요. 네. 사실 험한 말들이 오갔지만 대중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만 기억날 겁니다. 뭐냐면 심재철 의원이 본인 배만 좀 불렸구나.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았구나. 네. 이 인상만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판은 김성태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우리 짚어볼 대목이 왜 자꾸 좀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네. 심재철 부의장이 왜 이렇게 할까요? 자, 한번 봐보시죠. 궁금합니다. 이 대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혁신 비대위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혁신 비대위의 1차적인 역할이 뭘까요? 온 국민이 원하고 있고 당에서도 알고 있는 건 뭘까요? 인적 청산입니다. 그죠? 네. 그럼 인적 청산 당연한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인적 청산할 때 인적 청산의 1순위가 누굴까요? 친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박은 못 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보통 정치 커뮤니케이션 하는 우리 평론가들 사이에는 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에 약하면은 메신저를 때리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친박 청산을 얘기하면 그 메시지는 약하잖아요.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딱지는 이미 친박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물러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메신저. 그 말을 한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네. 김성태를 때리는 거예요. 네. 니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가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나가면은 다음에 혁신 비대위에서 만들어진 안까지도 우리는 못해. 수용 못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포석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정치입니다. 교수님 아까 온 국민이 인적 정상을 원한다. 그 말씀은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온 국민들 네. 무슨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아니고 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네. 다수의 사람들은 네. 자유한국당 이대로는 안 된다. 인적 청산을 통해서 그런 나라라고 하는 요구 아닙니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적 청산의 1순위는 친박계십니다. 근데 이게 인적 청산이 어려운 게 총선에 임박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비대위가 아니거든요. 네. 공적권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때까지는 배지를 계속 달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거듭나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뭐 과제가 있지만 저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의원들만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층과 비지지층 간의 거리감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지지층이 많은데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려면 굉장히 황골탈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차기 비대위원장이 의원들 설득하는 문제 못지않게 핵심 지지층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클릭에서 좌클릭 쪽으로 네. 옮겨가야 하거든요. 그걸 과연 설득해낼 수 있을까? 특히 김병정 교수는 참여정부 출신인데 가능할까? 이 부분에 저는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말씀하셨으니까요. 김진태 의원 또 어제도 SNS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김성태 권한대행은 반장이다. 선생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 없을 때 반장이 수업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따르겠느냐.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런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태 당 권한대행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략적인 의도로 당을 흔들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충족하기 위한 그 정치적 행위에는 제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어떤 명목의 이름으로도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변화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싸우는 모습 보이기
민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해하는 그 모습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잔류파라는 건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친박과 비방만 존재할 뿐이지. 자, 그러면 이 질문만 드리고 이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든 박찬종 비대위원장이 오든 친박 인적 청산을 한다면 친박계가 주류가 될 텐데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숫자로 보면 친박이 많지만 그때 가서 누가 저 지금도 친박이에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친박의 주류든 핵심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쫓아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친박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하겠죠. 네. 그 검증에 대해서 당에서는 그분들에게 정계 은퇴를 권유하겠죠. 국회의원을 뗄 수가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정계 은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죠. 차선책으로는 불출마 선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다음 지도부가 그걸 용달을 내리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 옛날에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옛날로 치면. 그 부분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구당을 뺏어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능수능란하게 풀어가야 하는데 그런 역량이 비박이나 김병준 교수가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것도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약간 떨어졌습니다. 2%포인트가량 떨어졌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 10%에서 멈춰 있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정의당입니다. 6%대에서 조금 정말 시쳇말로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지금 10%로 자유한국당과 같아졌습니다. 네. 이 추세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가 생각할 볼 대목이 아니라고 큰 봅니다.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당이 최근에 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에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할까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할까요?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만한 정당이 정의당밖에 없어요. 네. 그쪽으로 약간 가는 것이고 나머지 정당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빠졌던 일부 지지층이 정의당으로 일부수로 산 것이다. 네. 정도가 이번에 메시지입니다. 저는 좀 의미가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20, 30대보다는 40, 50대에서 정의당 지지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동력이 있다. 지지도 상승에 있어서. 그리고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정의당이 좋습니다. 정당별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활비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 이런 측면에서는 정의당이 한 10% 초반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앞으로 민생 문제가 있는데 여야 협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우클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공약 그대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의당과의 간극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진보층 일부가 정의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의당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하락세는 물론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급격히 올랐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큰 의미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씩 하락하는 것은 이상징후가 분명히 있고 어려움이 앞으로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이제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거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모두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지금 2, 3개월, 앞으로 2,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도는 69% 나왔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고 역대 최고의 수치입니다. 같은 시기에. 그런 측면에서는 집권 여당한테 여전히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이거든요. 특히 여론조사는 특히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야당이 건강한 야당이 되고 얘기하면 지지율이 이렇게 안 되죠. 그렇죠. 정의당으로 옮겨가지도 않는 거죠. 근데 야당은 정의당 빼고 그러니까 보수 중도 쪽에 야당은 거의 지금 괴멸되다시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실망이야. 그럼 어느 당을 지지하지? 갈 데가 정의당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이 그거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걸 가지고 박수를 치는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정말 반성할 때 보면 앞으로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고 이번 선거에서 힘을 실어줬는데 국민들의 민생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질문을 이런 일련의 정의당의 약진이나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또 이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이 과거보다 더 진보 쪽으로 이동해서 민주당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있었다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가운데 있고 민주당보다 더 이제 국민들이 왼쪽으로
이동했다면, 진보 쪽으로 네. 이동했다면, 네. 그럼 이제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 되고, 네. 민주당이 좀 중도 진보가 되고, 바른미래당, 그러면 이제 보수 정당은 더 왼쪽으로 더 이동해야 한다, 역학적으로는. 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요. 그 조사들을 쭉 해보면 네. 정책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그 조사를 해보면 네. 중도층과 진보층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도층이 진보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거리감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비지층 간의 간극이 굉장히 멀리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옮기지 않는 한 고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한국당의 설당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설당에 누가 대체하느냐가 문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설당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혁신 비대위가 설당이라는 게 만들어가면 중도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도층과 네. 보수층이 네.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바른미래당의 그 영토를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이고 네. 이 사람들은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 지지를 하더라도 비판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정당에 나와서 그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은 다음 총선도 하나만 선거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이게 재건이 될 경우에는 지금의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은 언제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야권이 재편하는 문제가 야권 입장에서 상당히 시급하고 또 절박한 과제다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상병 교수 그리고 박시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표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18년 7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했던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의 응답률은 14%입니다.